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제가 3달 전에 지금 컴퓨터 왜 사냐? 라고 영상을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차세대 CPU 출시 정보가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매하기는 조금 애매한 시기라고 판단을 해서 어그로 아닌 어그로를 이제 살짝 끌었는데요. 그런데 오늘부로 이 주장 철회하겠습니다. 컴퓨터 구매할 준비 하세요. AMD 차세대 라이젠인 7000번대의 모든 정보가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출발한 젠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로드맵이 젠 4까지 오면서 사실상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AMD 1000번대, 2000번대가 젠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CPU였다면 3000번대, 4000번대, 5000번대는 엄청난 성능 향상을 바탕으로 안정성까지 끌어올리고 하이엔드 제품군에 대응을 했으며 iGPU의 성장까지 견인을 했죠. 그리고 이번 7000번대 젠4는 5나노미터의 미세 공정을 기반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전력 효율과 성능의 향상, 게이머와 크리에이터까지 전부 만족할 수 있는 차세대 CPU 라인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자료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전 영상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정리한다기보다는 핵심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시일은 9월 27일 확정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미디어 행사를 통해서 판매보다 리뷰가 먼저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메인스트림 퍼포먼스 하이엔드 라인업에 속해 있는 4종의 CPU가 발표됩니다. 버미어 CPU와 비교해보면 5700X의 경우는 끝물에 출시가 된 CPU라서 가격 책정이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죠. 5950X의 후속 모델인 7950X는 가격 인하, 그리고 나머지 CPU는 가격 동결로 이어졌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의 가격이 최근 몇 달 사이에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했는데 출시가를 동결했다는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방건 하나 획득하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현재 환율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라서 국내 출시가는 높은 상태로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환율이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이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펙 변화는 코어 숫자는 동일한 상태에서 베이스 클럭과 부스트 클럭의 향상이 눈에 띄고 L2, L3 캐시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TDP도 상승한 모습이죠. 전작에 비해 더 높아진 클럭, 더 높아진 전력 소모량, 더 많아진 캐시값,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에서 모두 유의미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는 곧 성능 향상으로 직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듯 싶고요. 해당 발표에선 라이젠 최상위 모델인 라이젠 9 7950X의 벤치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텔 12세대의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i9 12900K를 통해 게임과 여러가지 작업에서 비교를 한 결과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7950X가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게임 분야는 12세대 들어오면서 인텔이 워낙 강세이기도 해서 생각만큼 큰 차이를 보여주진 않았지만 크리에이터 퍼포먼스, 작업을 위한 성능에서는 꽤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16코어 32스레드의 코어빨도 있을 테고요. 인텔의 빅리틀 구조보다는 모든 코어가 1인분의 역할을 제대로 소화하는 AMD 쪽의 코어 구조가 고성능 작업 환경에서 더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VRAY 벤치마크에서 i9 12900K 대비 62%의 성능을 끌어올리고 47%만큼의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것을 크게 내건 만큼 AMD에서도 크리에이터 영역을 예전보다 조금 더 신경 쓰려고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한 IPC도 최대 13% 향상이 된 만큼 젠3와 비교를 하면 8코어 16스레드 4GHz 클럭이라는 같은 조건에서 대부분의 게임과 작업을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들레인지급의 7600X의 성능은 잠깐 남았는데요. 역시 12900K와 비교해서 게임 성능이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GTA5, 사펑, 레식 시즈, F1 2022 등 우리가 접해본 게임들이 보이죠. 그리고 그 성능 역시도 확인할 수 있고요. AMD의 말을 빌리자면 끊임없이 혁신하는 동급 최고의 리더십 CPU,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단어는 비싸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이제는 보드 얘기를 해봐야겠죠. 현재 발표된 AM5 보드는 총 4종이며 X670과 익스트림, B650과 익스트림입니다. 노멀과 익스트림의 차이점은 PCI로 구분되는데요. X670 익스트림은 모든 소켓이 PCI 익스프레스 5.0을 지원하고요. X670은 스토리지와 그래픽 소켓에서만 지원하고 B650은 스토리지만 지원이 됩니다. 보드를 계획적으로 꼼꼼하게 팔아먹겠다는 의지가 보여지기는 하는데 일단 출시가 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지만 옆 동네 하는 거 봐서는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X670 보드는 CPU가 출시되는 날짜에 맞춰서 가격과 함께 정식 출시가 될 것 같고요. B650은 다음 달인 10월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PCI 익스프레스 4.0을 넘어서 5.0 생태계의 대부분의 유명 업체들이 참전해 있고 AMD에서 AM5 소켓은 2025년 이후에도 지원해 줄 거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만큼 새 제품 버프 그리고 오래 사용할 목적으로 한번 살 때 좋은 보드를 구매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괜히 보급기 갔다가 중고급기 갔다가 마음에 드는 고급형 구매를 하면요 조립하는 시간, 드는 비용 전부 낭비일 수가 있으니까요. DDR5 메모리 역시 알만한 업체들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한 상태죠. DDR5 6400MHz 규격을 지원하는 램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모아놔야겠습니다. XPGA하고 도미는 정말 영롱하네요. 마지막엔 RDNA3 아키텍처의 라데온 그래픽스와 게임을 시연했는데요. 성능에 대해 자세한 정보는 없었지만 RDNA2 대비 와트당 50% 수준의 성능 향상이 있고 올 말에 준비될 거라 얘기를 해놓은 만큼 내년 초쯤 되면은 차세대 라데온 역시 손쉽게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보면 5나노미터를 사용한 최초의 데스크탑 프로세서, 게이머와 크리에이터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프로세서, 2025년 이후에도 지원이 되는 AM5 플랫폼, 그리고 가격은 돈투더 결투더 이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모든 CPU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최대한 빠르게 테스트를 해서 영상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